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 곳곳에서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방역은 느려지고 있고요. 확진자 증가 추세는 계속 가파른 상황입니다. 자, 전문가 연결해서 좀 상황 종합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의 이재갑 교수 전화로 만나봅니다. 나와 계시죠,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좀 가장 궁금한 거 요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어제 나왔던 뉴스가 네. 70대 코로나 그 환자 한 분이 입원 대기 중에 사망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네. 병상이 부족해서 입원을 못 하다가 사망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뭐 들려오는 소식이랑 방역 당국 얘기로는 예. 일단은 확진 검사했고 확진 검사 나오자마자 환자 이송하러 갔는데 근데 이미 뭐 상태가 안 좋았다. 이미 사망 아, 직전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는 나오는데요. 예. 다만 이제 저희는 조금 이런 부분에 안타까운 거는 이제 분명히 확진 검사 가실 때도 상태가 분명히 별로 안 좋았을 거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사실은 검사 받으러 갔을 때 우선 검사 양성 우선 판정되기 전이라도 일단은 이제 그런 분들을 입원시킬 수 있는 병원들이 있거든요. 뭐 국민 안심병원 이런데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먼저 좀 입원이 돼 있다가 확진 판정 받은 이후에 좀 이렇게 이송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됐었으면 좀 어땠을까 좀 그렇네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예, 진짜 그 초기 대응이 조금만 좀 더 기민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 대목이네요. 그거는 정말로. 예. 예, 예. 근데 좀 그 제가 그러니까 질문을 드렸던 이제 가장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이렇게 지금 환자가 이제 급증을 하다 보면 결국 또 병상 수가 부족해지는 거 아니냐는 걱정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상황이 어느 예.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한 2, 3일 전에 조금 한때 위기가 있었고요. 네. 이제 서울시나 경기도나 환자 대기 환자가 실제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그 병실 중에 환자가 좀 비슷한 형태의 환자들을 이제 2명씩 묶어서 입원시키는 방식으로 이미 진행이 됐었고요. 그때 네. 이미 여러 지역에서 그렇게 입원을 시켰었거든요. 대구, 음. 경북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생활치료센터 2개가 문을 열면서 음. 병증 환자들을 이제 전원시키거나 또 입원시키면서 현재는 지금 병상 부족 상태는 일단은 조금 이제 넘긴 상태인데요. 예. 근데 매일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병상을 새로 이제 오픈하거나 준비하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고 있어서 예. 지금 같은 속도로 환자가 계속 발생을 하면 또 이제 병상 부족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총력을 다해서 병상도 구하고 생활치료센터도 계속 문을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병상 수도 문제인데 지금 인력도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병상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게 음. 거기에 또 환자를 볼 만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지금 환자를 보고 있는 이제 특히 뭐 이제 공공의료원들 같은 경우는 병원 전체 다 문을 닫고 뭐 전 직원이라 환자 보는데 투입을 되는 상황들이고요. 음. 그리고 이제 민간 병원들 일부도 이제 원래 받아야 되는 환자 숫자보다 조금 더 환자를 조금씩 더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원 배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뭐 아무튼 조금 전에 이제 의사협회 연결해서 뭐 이제 파업 얘기를 했는데 그건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어제 네. 뉴스를 보니까 이제 그 검사하는 분들 방호복 입고 계신 분들 뭐 지금 엄청 더운데 여기다 방호복 입어버리니까 찬바람 예. 나오는 뭐 이거 뭐 얼굴에 대고 뭐 몸에 대고 예. 이러는 장면들이 뉴스에 나오던데 얼마나 힘드실까 싶은 좀 생각 좀 들더라고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예. 자, 그리고 이 점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이제 그 사랑제일교회 가서 그러니까 명단 입수하려고 했는데 이제 다 가로막고 서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예. 이 예. 신도들 같은 경우는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교수님 예. 도대체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이런 장면들은? 이게 정말 상식이 안 통하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게 뭐 교회를 뭐 탄압하고 말고 간에 지금은 다른 사람들의 건강에도 아주 위해를 끼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절대적인 협조를 통해서 지금 빨리 이제 그 확산이 되는 걸 막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음. 근데 본인의 건강도 이제 진단이 늦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을 뿐더러 네. 또 본인 진단을 안 받고 계속 숨어 다니거나 이런 식으로 협조를 안 하게 되면 이제 사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이라든지 그렇죠. 친한 사람들한테 전파를 시키고 다니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같은 상황을 빨리 좀 하려면 교회가 전폭적으로 협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계속 이런 상태로 나간다면 아주 강력한 공권력을 발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력한 공권력이라면 어떤 걸 뜻하는 걸까요? 일단은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영장이나 이런 걸 발부해서 뭐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상황들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계속 검사를 거부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강제 연행이나 이런 것들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강제 근데 사실 연행까지. 예, 예.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좀 황당하거든요. 지금 예. 감염병 전문가가 뭐 공권력, 강제력 이런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게 예. 정말 참담한 마음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답답함이 그대로 좀 묻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네. 가장 근본적인 불씨는 정부가 우리를 탄압하기 위해서 그 확진자도 아닌데 확진자로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지금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정부에 대한 불신감에 가득 차 있고 예. 아예 그냥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생각이 반정부에 대한 생각밖에 없는데요. 예. 근데 방역과 관련돼 있어서는 정부는 무슨 뭐 정치 색깔이나 뭐 아니면 뭐 교회 종교나 이런 것들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접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때문에 방역은 평등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정확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 이해하시고 이제 빨리 이제 좀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신의 한수라고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신혜식 씨가 지금 입원을 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아서. 근데 좀 제가 좀 납득이 안 돼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병원 안에서 네.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던데요. 근데 방송 장비까지 그러니까 들어가서 방송을 하고 있던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좀 당황스럽긴 한데 일단은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들께서 2주에서 3, 4주 정도 이제 입원해 계시면 심리적으로 상당히 고통을 받기 때문에 네. 가족들하고 이제 뭐 일정한 시간에 가족들하고 연락도 해드리고 또한 뭐 TV라든지 이런 걸 시청할 수 있게끔 스마트폰을 드리기는 하거든요. 네. 아니 근데 뭐 마이크까지 들어와서 마이크 잡고 이 방송을 하고 네. 있길래 드리는 질문이에요. 사실 이제 뭐 그런 게 개인적인 물품들을 이제 보호자분들이 갖다 주시면 예. 이게 치료에 크게 방해되는 물건이 아니라면 사실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병원 입장에서 뭐 그런 거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렇게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겁니까? 되게 기본적으로 뭐 환자한테 이제 건강에 방해되는 상황들이 아닌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뭐 사실 뭐 그때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환자의 건강에 해가 되는 것들에 저희가 이제 안 드리고 마는데 예. 사실 뭐 개인적으로 방송을 하든 말든 간에 그냥 격리실 안에서 이제 계시면서 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 그걸 막을 방법은 사실 뭐 병원의 뭐 그런 행정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권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사실 뭐 막무가내로 그래 보시면 한 방법도 없고 이제 그런 분들의 특징이 그런 걸 안 해주면 뭐 병원에 거의 난동불이 소리 지르고 뭐 이런 상황들을 유도하기 때문에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또 그런 부분 드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로 참 고충을 겪고 있는 거군요, 병원은.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이 14%를 넘었다고 하는데 이건 좀 그러면 심각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이나 이번에 유행 자체가 지역사회 내에 뿌리 깊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요. 예. 그래서 증상이 가볍거나 아니면 증상을 이제 느끼지 못해서 검사를 받지 않았던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로 인해서 이제 전파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전파된 분은 누가 전파된지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깜깜이 감염 숫자가 늘어나는 거고 그만큼이나 지역사회에 만연돼 있는 감염이 있다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하는 결과입니다. 예. 지금 뭐 오늘부터 서울 전역은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금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게 이제 불가피한 조치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일단은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금 환자가 지금 하루에 뭐 150명 뭐 이렇게까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역학조사로 추적할 수 있는 한계에 이미 다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접촉자를 최대한 분리해서 격리시키는 상황들이 불가능해진다면 일단은 국민들 스스로 본인 스스로 이제 사람들과의 만남을 자제해 주셔야 이제 지금의 상황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아주 불가피하고 또한 적절한 시기에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사실상의 3단계 조치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3단계가 이제 10명 이상의 집회 금지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중에 전체는 아니고 적어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시작된 거고요. 아주 적절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 생활 속에서의 방역 지침에 대해서 좀 안내 말씀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식당 이런 데도 가면 안 되는 겁니까, 교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일단은 이제 식당이나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면서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공간에는 이제 아예 안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고요. 네. 다만 이제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계속 경쟁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테이크아웃을 한다든지 뭐 이런 배달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음식을 했으면 좋겠고요. 불가피하게 뭐 식당에 가시거나 카페를 가시면 야외에 이제 식탁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띄엄띄엄 앉아서 식사하시고 이런 방법으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하더라도 혼밥이 제일 좋다 이런 말씀이시고. 예, 제일 많이 맞습니다. 예. 지금 며칠이 고비라고 봐야 돼요, 교수님?
사실 구비 가늠은 할 수는 없는데 네. 지금 이제 되게 이제 2차, 3차 감염이 나오는 시기가 지금 2차 감염자가 막 나오고 있잖아요. 음. 이제 그 교회별로 해서 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확진되고 나서 그분들이 확진되기 전에 전파된 사람이 3차 감염자가 이번 주말부터 시작이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말 지나서 만약에 전체 숫자가 감소되는 측면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그래도 한숨 돌릴 수 있는데 음. 만약에 증폭돼서 뭐 지금보다 더 많은 숫자가 감염되기 시작하면 상당히 오래 갈 거다라는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의 이재갑 교수였습니다.